부산 시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님이신 김해몽 센터장님의 그 토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얼마쯤 걸립니까? 뭐 얼마 정도 시간이요? 할까요? 한 10분 할까요? 네, 10분 이내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부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이제 출근하면서 이제 부산의 사회적 경제 이 생태계라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사회적 경제 영역을 확장시키고 또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틀 속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속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근데 그런 조건 중에 하나가 지금 단계에서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금융 부분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 이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 2016년도에 미국을 갈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이제 연수로 해가지고 미국을 쭉 가보니까 미국은 이 지금 단계에는 보니까 이제 이 공공 부문이든지 기업 부분이든지 이 법인들이 기업의 법인 아니면 공공 지자체 이런 쪽에서 거의 다 이런 재단 법인 같은 이런 법인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NGO든지 이런 사회적 경제 영역에 지원하는 이 금융 부분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 단계가.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 시민운동 지원센터 일을 할 때 돌아와서 제가 시민운동 지원센터를 그만두고 뭐 할까 이런 고민해서 제 나름대로 좀 잡아보니 이 재단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례들은 부천 같은 경우에는 부천 그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지금 사회적 금융 관련한 부분들을 이미 벌써 한 8년째 벌써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이런 이제 사회적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역 내에서 이렇게 펀드를 하거나 아니면 끌어들이는 이런 돈들이 한 20억, 30억 넘습니다. 해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는 그걸 수행해낼 수 있는 기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1차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기업 내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늘 이제 이 발제 가운데 이제 부산 플랜 그 양은진 이사장님께서 부산 플랜이 이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셨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준비할 때 저는 보면서 이 분야별로 이 사회적 금융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우선 처음 출발이니까 총괄적으로 우리 부산형 사회연대기금은 NGO 쪽도 지원하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문제가 있는 노동 쪽도 지원하고 여러 분야에 이제 지원을 하는데, 우리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뭐 NGO 쪽을 지원하는 부분들, 아니면 뭐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 각 이제 이 분야별로 특성화된 어떤 부분이 먼저 쉽게, 그리고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조직 체계를 갖출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조직들이 먼저 만들어져서 그것이 클라우드 펀딩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이 공적으로 실제로 여러 이제 기업들이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후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회적 금융 부분을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 금융을 돌리는 회사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지금 부산은행 같이 그 사회형 연대기금 같이 이런 이제 사회형 투자 연대기금 같이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지자체가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적 경제 조직에 속한 우리가 스스로 생태계를 만들면서 우리의 자조적인 그런 어떤 금융기관들을 만드는 부분들, 이제 이런 틀로 가는 여러 관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우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일단 부산 플랜 같이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부산은행 외에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런 어떤 기업들이나 아니면 금융기관 쪽에서 앞으로 이런 어떤 공익적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이런 걸 좀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안목들을 모아가지고 좀 주장하고 좀 이끌어내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발제에서 세 꼭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사회 혁신 생태계 얘기했고, 그 한국의 사회적 금융 얘기했고, 그리고 부산의 전략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사회적 금융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 사회적 금융을 계속 지속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 밑바닥에는 이 사회 혁신의 생태계라는 것이 반드시 이게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사회 혁신의 생태계라는 부분들은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과거로부터 오는 그 어떤 고질적으로 내려오는 문제에는 별로 없고요. 지금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4차 산업이 다가오는 과학기술 발달, 그리고 또 코로나 전국에서 오는 발달,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21세기에 거의 다 생기는, 거의 뭐 8, 90%가 다 지금 사회에서 생겨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관점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회혁신이라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방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과학자들,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IT 기술, 그리고 또 시민사회, 그리고 이런 어떤 협치적 시스템들이 이게 만들어져야 이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사회 문제라는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지속 가능한 이 환경 문제라든지, 그리고 노동 문제, 그리고 또 인권 문제, 이런 어떤 사회적 가치들을 실현해내는 이런 어떤 역량들이 발휘되는 차원에서 우리가 사회적 금융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그런 어떤 금융들이 쓰여지는 그곳에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분명한 목적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부산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발전한 것 중에서 저는 또 제일 와닿았던 부분들이 이런 이제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에 대해서 이제 서울 사례를 얘기를 하시면서, 서울에 이제 13개인가 14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 갖고 부산도 좀 우리 16개 구군에서 지자체가 접근하는 이 관점들, 이런 관점들을 이런 어떤 그런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조직화 작업이나 그런 부분의 제한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는가. 내년 이제 지방선거 있잖아요. 선거 있을 때 이런 어떤 그 혁신 클러스터를 제안하는 부분들을 이 사회적 경제형에서 한번 제안서를 대대적으로 한번 내보는 거,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동기 유발이나 또 거기에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어려운 경우도 임팩트 투자라든지 소셜 벤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어떤 용어들이 추구하는 것도 전부 이게 이제 사회 문제 해결에 따르는 이런 우리 시대의 어떤 변화와 혁신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이 자본이라는 것이 사회적 자본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확대시키는 어떤 차원에서 쓰여지는 것이 핵심,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문제고, 그리고 그것이 그 금융의 가치와 또 우리가 힘이라는 게, 사회 동력의 힘이라는 게 거기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거 이제 토론하면서 이제 이 발제하신 이사장님께 또 이제 질문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부산형 사회연대기금이 운영되는 지금 현재,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심연주 사무처장님께 이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저렇게 노사가 저렇게 협의를 해서 동기가 돼서 저렇게 하는
저런 고리라는 게 부산에서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재정 전문가로서 이렇게 보실 때, 지금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의 가능성이라는 게 지금 저로서는 이게 있다고 판단을 좀 많은 전문가들이 좀 있다고 판단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구사할 수 있지 않는가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부분들은 이제 부산 플랜에서 이걸 이제 이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만들고 이게 이런 어떤 그 역할들을 하겠다 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시민사회와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 분야에 있는 여러 기업들하고 공동의 전략과 합의된 전략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함께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부분이 있는데 이 작업들을 지금 구성하고 계신 게 있다면은 어느 정도 구성하고 계시는지 좀 그 작업이 된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된 건지 그걸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 사회적 금융하고 사회적 가치에서 사회 혁신을 향한 정책 혁신하고 정책 전환을 얘기하셨는데 이러면서 그 서울시 사회적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전환 사례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4년 동안 지속 가능한 서울 혁신, 자조적 생태계 강화, 시정 과제 공통 해결, 포괄적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부산시의 이게 사회적 금융 능력,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 확충 능력 부분들에 이런 부분들의 틈새들이 좀 보이는 건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좀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이 제인데 활성화가 고민 중입니다. 시간도 좀 됐고 우리 시키면 따라야 되는 배현영 사무장에서 이 일종의 사회적 기업이 있으니까 소비자 아니냐, 사회적 금융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죠. 소비자로서 시킨 대로 소비자로서 소외를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이 지금 되어야 할 어떤 사회적 금융에 대해서는 발제자께서 아주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고 가까운 우리나라 안에 서울 부럽다 하셨고 우리도 역시 부럽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 사례를 뭐 자세히는 안 했지만은 금방 미국 재단의 활성화라든지 또 여러분 잘 아시죠? 캐나다 퀘벡을 중심으로 한 캐나다의 사회적 금융 엄청난 규모로 다각도로 조밀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보고 우리가 지식이 짧지만은 서유럽의 또 여러 나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돼야 될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이고 그 점을 또 발전해서 부산의 적합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무장님 말씀대로 소비자로서 한 말씀 드리면 현재 부족하나마 있는 여러 가지 정부 지원, 다른 아까 이야기한 또 점차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개인 투자자, 크라우드 펀딩, 그 다음에 부산형 사회연대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소비자로서 좁은 경험을 이야기하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투자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우리 발제자께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투자, 크라우드 펀딩 대출, 사회성과 임대 채권, 벤처 투자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가 될 텐데 저희는 현재적 상황에서 투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은행권에서 돈도 빌려받고 했지만 이것은 대출이지 투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전문 면허를 획득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자본은 대출이 돼서는 안 되죠. 자본은 계정으로 안 되니까 투자가 돼야 됩니다. 누군가가 개인이든 기관이든 투자금을 줘야 그게 자본화되어서 면허를 이제 획득할 수 있습니다. 투자가 불가능해요. 빌려주는 거죠. 아까 실리콘밸리 이야기했는데 어려운 영어죠. 필 안스토피 맞습니까?
지금 자선이죠. 자선. 부산형 사회연대도 필안스럽게 이 범주 내에 이제 들어가고 투자가 될 수가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고 또한 투자라는 개념을 이 기금 운용자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못 받아요. 투자를 못 받으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물고기 주기보다는 물거리 잡는 뭐 방법을 주라. 저희들은 많은 또 이 사회적 경제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면허나 자격증 이런 게 필요한데 거기에 반드시 투자금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불가능하게 돼 있고 아마 그런 마인드도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투자, 벤처 투자, 뭐 사회 세컨 이런 것들이 투자적 개념으로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로서는 아주 바람직하겠다. 뭐 이런 좀 생각이 우선 그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들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이야기는 안 하려 했는데 어쨌든 혁신을 이야기했습니다.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기존의 사회적 금융,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사회적 경제의 미시적 측면, 또 사회적 기업의 미시적 측면, 그리고 노동종합적 고용 창출이라는 좀 어쩌면 좀 좁은 한국적 상황에서 필요한 이런 것들을 좀 더 전체적으로 시민생활의 개선이랄까 또 어쩌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당히 큰 패러다임이었어요. 사회 전체가 혁신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 그것은 일자리 창출이나 뭐 노동통합 이런 차원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 어쩌면 지구적인 기후 또 한국적인 이 부동산 이런 문제에서 혁신적인 어떤 사업과 아이디어 이렇게 우리 사회가 변하고 거기에 맞는 금융이 즉 혁신적 사회적 금융이다 이렇게 이제 매칭을 한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이 사회 전체의 혁신에 대해서 뭐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걸 잘 반가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자리든 앞으로든 좀 논의가 되어야겠다. 왜냐하면 아까 그 기업 ESG 이 이야기를 하신 기업이 투덜투덜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투덜투덜하면서 그렇게 되어야 어떤 정부 예산이랄까 또 그 마케팅 측면에서 ESG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뒤처지 갖고는 기업 이미지라든지 즉 매출 연결해서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투덜투덜하면서 그 이야기 적극적으로 하고 제가 광주 사회경제 박람회 갔는데 소위 이런 큰 기업들을 공공기관을 포함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ESG를 위해서 노력했고 얼마나 썼고 얼마의 성과를 만들어냈는가 하는 것을 발표를 중요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준은 각각 자기 기준이었어요. 이게 공유된 기준은 없고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자화자찬할 수도 있고 좋게 말하면 그 자체가 앞으로 ESG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사회적 현재 아까 발제자가 좀 1단계라고 했던 이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의 가치 우리가 무슨 지원을 받으려 해도 막 성격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보다는 좀 더 큰 의미에서 전 사회의 혁신적인 그런 관점에 있어서의 어떤 지표를 이런 걸 제시할 거란 말이죠. 뭐 ESG 같은 거라든지. 이리 되면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진짜 1단계고, 만약에 ESG가 일반 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반 기업을 확산된다 했을 때 사회적 경제만의 좁은 사회적 가치 지표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사회가 만약에 혁신적으로 하고 그러한 지표가 된다면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좀 각성도 되고 또한 좀 위기 있듯이 이런 거를 좀 많이 느끼죠.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사회적 경제의 미시적인 혹은 정부 의존형 혹은 노동통합과 일자리 창출인 좁은 범위에 대한 극복태로서 보다 우리 사회 전체의 혁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적 측면에서 혁신 생태계를 이야기했는지를 좀 한 번 더 묻고 싶고 그렇다면 이건 논의 범위는 대단히 크다 하는 좀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전체적으로 우리 발전자님의 어떤 그 구상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부 100% 동의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소비자의 항상 한 말씀 더 드리면 자기 자본, 이 표현이 맞는 거 모르겠지만 자기 자본 조성이 아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조금, 벤처, 크라우디 펀드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면 우리는 선택폭도 넓어지고 좋겠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외적 자본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아까 그 필안수로 생각하는 자선적이고 엔젤적인 그런 의미만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도 불쌍하고 모자라는 옛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있어서 이런 기준으로 자금 조달을 이런 데 했을 때 상당히 기준이 엄격하게 될 거예요. 경쟁도 심하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든 폭은 다양하지만은 선택 폭은 다양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스스로 기금이다 이거죠. 이게 조그만 기업 차원이든 아니면 그 기업들이 모인 네트워크 차원이든 반드시 스스로 적지만은 의미있고 참여도를 높이고 주체의식이 생기고 책임의식이 생기고 할 수 있는 이런 스스로 자본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금융이 다양하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고기 수비로 와서 빌려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도 여러 가지 지원에서는 매칭, 자기 부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런 데 있어서 자기 부담에 대한 매칭 능력이 없으면 좋은 프로젝트를 못 갑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든 적든 길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단위 기업이든 네트워크 차원이든 혹은 지역 차원이든 반드시 자기들이 스스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기 자본을 비축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이렇게 다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금융에 대한 접근도 더 용이하고 좀 더 다양한 스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자기들은 하나도 없으면서 빌리달라. 이게 뭐 상식적으로 좀 그리고 사회 전체가 그렇게 될 때는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국 주민 협동이 아닙니까? 이제 잘 건드리죠. 그러니까 10년 됐는데 3천억 5천짜리 소위 말해서 거의 자본, 기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거의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자율로 참여자들이 만들어낸 기금이에요. 10년 지나면 이게 3, 40억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단순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모으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 참여하는 어떤 참여식이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어떤 그 민주주의 의사결정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아까 우리 사회자님 발전을 이야기했지만 모태펀드라든지 이런 큰 기금들의 중간 운영기관으로서의 자리도 위치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뭔 그 사람들이 라고 했던 그 자율 참여자들의 3천, 5천 만 원이 모여서 이미 일정한 사회적 금융의 주체로 존재하는 거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자체 스스로의 기금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어떤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서 제가 이제 이 자장님 전략관 더 쓰세요. 권리 남용의 소지가 있다. 많이 씁니다. 계속하십시오. 예. 박수 칠 때 우리 전화에 씁니다. 잘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 5분 걸릴 테니까 아까 박수 칠 때 기점으로 그만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이제 이 플로우라는 거 전문용어로 질문해 주시고 혹시 우리 줌으로 하시죠? 거기서 지금 올라온 것은 올라온 게 있다면 사회자님이 정리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기라고 플로우에서 질문해 주시죠. 일단 여기서 끊어갖고 지금 한 분이 3개의 질문, 한 분이 4개쯤 이야기했거든요. 요거부터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좀 마무리합시다.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첫 번째 문제에서
지금 부산형 사회연대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재단형 부산연대기금이 소중한 기금이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확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기금하고 관련해서 기금의 특성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 기금은 있잖아요. 다른 데하고 다르게 고인물이라고 하는 거를 퍼서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급여에서 원천 징수돼가지고 오기 때문에 매달 금액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얼핏 듣기로는, 동일형한테 듣기로는 한 달에 이제 3억씩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들었는데, 3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은행에서 이제 1억 정도 노사가 이렇게 만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매달 이게 딱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의 원천이 빌리거나 자본시장에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기부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야말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인내자본, 인듀얼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에 딱 어울리기 때문에 인내자본으로서 활용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모태펀드처럼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좀 더 공격적인 투자라든지 융자라든지 사업개발비로 쓰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성과를 내시면 확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야, 소문나면 괜찮다, 이 성과 괜찮다 이러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 지역 자산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려고 우리 부산 플랜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반기 이거를 위해서 우리 이사지 않습니까? 같이 다 이사들이십니다. 그래서 다 지금 보롱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먼저 무슨 틀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하자. 이게 입주 기업에 대해서 이게 헤이그라운드 성공의 요인은, 헤이그라운드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을 조성하기 전에 굉장히 긴 이제 30개 기업이 참여해서 하는 협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주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이제 사회혁신 정책 전환 이런 것을 위해서 부산시가 사회적 금융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있느냐, 사회적 금융과 관련된 협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있느냐, 사회적 금융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부산 플랜에 대해서 우리 보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부산 플랜이 열심히 일 잘하네. 그래서 사회적 금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부산시 관계자는 일단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려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은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 김혜몽 센터장님이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우리 이성조 우리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첫 번째 이게 사회적 금융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투자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투자가 들어오려면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면 엑셀러레이터나 VC가 들어와야 돼요. 벤처 캐피탈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 투자자들이거든요. 투자를 하러 돈을 싸주고 와서 너 이거 빌려주니까 이자 달라는 게 아니고 일단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들이 이제 여기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들어오려면 엑시트가 있어야 돼요. 그럼 맨 마지막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주거복지센터의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10,000주쯤 이제 사가지고 5,000원일 때 사가지고 이거를 한 8년이나 7년이나 입고 난 다음에 이 5,000원짜리 산 주식을 10,000원 주고 이제 그걸 되팔고 나갈 수 있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시트인데, 이 엑시트가 가능해야지. 우리가 주식을 샀다가 판매 가능한 것이 있으면 투자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건 오히려 이거를 뭐 기존의 틀이라고 하는 것 갖고 하지 말고, 이게 사회적 경제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우리 같은 엑셀러레이터가 이제 부산시 주거복지센터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창조적인 투자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서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엑시트가 돼야 되고, 한편에서는 엑셀러레이터나 VC 투자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이제
사회 전체적인 혁신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소셜 벤처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 틀 내에서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작아 보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SK 네트워크스나 그다음에 우리 그 SK 그룹 사장님 있잖아요. 그분 아주 이제 특별한 이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신데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나는 야 얘들이 그린워싱 아니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환경이나 뭐 이제 이런데 제대로 그걸 갖고 있지 않으면서 위장하는 거지. 페이커 있잖아요. 페이크 모션을 취하면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잘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나는 이게 그린워싱만이 아니라 소셜워싱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요. 예. 그린워싱이 아니라 전 세계에 계신 그 시청자 여러분, 그린워싱만이 아니라 소셜워싱까지 기도하려고 하는 한국의 대기업, 재벌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은 뭐냐면은 기업의 비재무 보고서, 지속 가능 보고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거를 보고하도록 하는 그 리포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지 않고 그 리포팅 시스템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 검증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 ESG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을 칭찬하는 SRI 그 사회 책임 투자 펀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가동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첫째 사회적 가치 측정, 두 번째는 그 가치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이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검증, 세 번째는 그 사회적 가치 투자 열심히 하고 있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투자할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야 결국 사회적 가치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구축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ESG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다가 투자하고 싶어하는 투자자, 그런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 그 애널리스트를 움직이는 사회적 가치의 그 일정한 기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펀드가 있어야 되고 펀드 매니저가 있어야 되고 애널리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본시장의 일정한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에서는 신속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린워싱이라든지 소셜워싱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 내가 일례로 한번 들어볼게요. 최태원 회장의 기업에서 내가 왜 그린워싱이나 소셜워싱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면은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해. 근데 기업 지배 구조에 가면 완전 꽝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잘났다라고 하는 ESG를 판매하는 기업들에게서 우리 정말 ES까지는 어떨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업 지배 구조 보자는 거지. 재벌 총수 중심의 기업 지배 구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의원이 갖고 있으면서 내가 ESG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최태원 회장이 하는 사회가치연구소라고 하는 거기 보면은 ES까지는 지표가 명확히 있는데 기업 지배 구조 관련한 지표는 흐리멍텅합니다. 이 지표를 왜 제대로 안 만들어내냐 이런 연구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재벌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ESG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나 그 세밀한 이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다마요라고 하는 기업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 다마요라고 하는 기업이 제가 컨설팅 할 때 보니까 한 3년쯤 전에는 매출이 2억밖에 안 됐습니다. 최근에 이 기업이 매출이 5억까지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장을 한 사회적 경제 기업이에요. 근데 보면은 그 통이나 이런 이 주스라고 하는 부분을 플라스틱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마요를 나쁘게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적 기업이 기존의 경제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 뉴딜을 이야기하기 이전의 모델,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고 그 다음에 일회용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쓰고 이런 틀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지속 가능성이나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천 마을에 가서 공장을 만든다. 이게 마을 공장을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사이클링 공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업사이클링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경제,
지역 기반 사회적 경제 이런 캐치플레이즈를 들고 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이 블루오션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제2의 벤처붐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점에서 나온다 그 이야기인데 진짜 그렇거든요. 이게 친환경, 업사이클링, 자원 전략적인 그 다음에 에너지와 관련된 이쪽 산업으로 우리 소셜 기업이 소셜 사회적 기업이 정말 진출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너무 앞서가 있는 기술 아니라 적정 기술, 지역 공동체가 소화할 수 있는 기술 그런 걸로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경제, 요 캐치플레이즈로 가자. 지원을 받는 조그만 사회적 경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는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 요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본 조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우리 이제 옆에 계신 이제 토론자님께서 너무 지원금 좋아하지 말고 자조라든지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다만 이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있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자본의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마음을 이렇게 낸 그 사회적 기업가가 자기 자본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투자해서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데서 뭐 1억도 받고 3억도 받고 5억도 받아가지고 회사라고 하는 거를 자본금 10억짜리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IPO를 했습니다. 기업 공개를 했습니다. 기업 공개를 해가지고 자본금 30억짜리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동안에 자기는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걸로 100% 갖고 있던 지분을 그 IPO 하는 지점까지 가게 되면 자기 자본은 한 10%나 2%나 5%나 이거 정도 남겨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IPO 가는 동안에 자기 지분 다 팔았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먹튀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겠지만, 2%나 5% 정도의 지분만 가진 채로 자본을, 자기가 들여서 했던 자본을 다 회수해서 나와가지고요, 새로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벤처 생태계의 기본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능력이 있는 기업가가 초기에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IPO도 있고 그 다음에 합병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지분을 그 기업에서 2%나 5% 정도만 남겨놓고 다 팔고 나와가지고 팔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한 주에 100원짜리 주식이 완전 만원짜리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팔고 만들어진 자금이라고 하는 걸 갖고 새로 기업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벤처 투자 생태계의 완성이고 지향하는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가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 자본 조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토론자님이 이야기하셨던 자기 자본은 자조, 이게 엄청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자조기금의 중요성. 아이고, 이건 뭐 제가 뭐 더 덧붙일 이야기는 없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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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바. 바람이 치는 바람. 요까지 하고
진지한 모드로 네. 토론 모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칠 때 한 곡 더 했어. 아, 그래. 네. 네.